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중대장입니다. 기업 분석 경제신문만으로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은행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자소서를 작성하시려고 하는 사기업까지 모두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 분석 촘촘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은행 기업 분석 6편 들어갈게요. 자, 국민은행이 WM 인수시 신탁자산 규모 단숨에 2위 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자, 이게 과연 어떤 걸 뜻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은행 자소서를 굉장히 신중하게 쓰고 계실 텐데요. 거기에 국민은행 UB에는 이번에 마케팅도 생겼지만 일반으로서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을 대부분 통관해서 지금 채용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될 거는 그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의 WM도 존재한다는 사실. 그 WM이 지금 각 은행들이 새로운 비이자 수익 창출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를 갖고 있다는 이러한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국민은행에 뭐 지원동기를 쓰시든 뭘 쓰시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포장을 어떻게 이쁘게 하느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있거든요. 경험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잘 옮겨놓지를 못하는 그러한 지금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내가 경험이 없다, 뭐가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적용하는 연습을 저랑 같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다? 국민은행이 뭘 하고 있는지, 기업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지, 기업의 강점은 무엇인지, 현재 금융시장의 동향과 이슈는 무엇인지를 체크해서 면접 때 임팩트 있는 한 방을 빵 날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고생한다는 거예요. 자, 국민은행이 WM을 인수하면 신탁 자산 규모가 2위래요. 지금 그러면 어디에서 WM을 인수한다는 소식일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시티은행이 국내 소매금융 부분을 철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KB 국민은행이 알짜로 꼽히는 WM, 즉 자산관리 부분의 유력 인수자로 떠올랐대요. 이게 지금 확실하게 된 건 아닌데,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제가 매식경을 하면서도 올해 하반기에 이제 시티은행이 철수한다는 얘기들을 이제 제가 몇 번 했잖아요. 근데 지금 국내 소매금융 부분이 이제 철수하겠다고 밝혔대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로얄티가 있는 은행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예전에 비즈니스를 할 때도 시티은행이 이제 PB센터를 가잖아요. 그럼 이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시티은행은 그 일반 국민은행이나 뭐 우리은행처럼 지점이 막 몇백 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외국 기업들의 전략은 핵심 점포만 몇 개 유지를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먹거리 사업 중에 하나가 이 WM 사업이에요. 자산관리. 여기에 좀 더 특화돼서 고객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지점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지점을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PB들을 한 곳으로 모아놓은 거예요. 그걸 은행별로 뭐 PB센터라고 하는 데도 있고 용어가 다 다르거든요. 결국 이러한 시티은행은 거점별로 하나씩 이런 PB센터 큰 데가 있어요. PB센터. 한번 보세요. 일반 은행에 대비해서 뭐가 이 은행의 장점이냐면 로열티 있는 고객들이 여기에 많이 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 시중은행 PB를 만나려면 뭐 1억이 있으면은 한 개 지점의 PB분을 그냥 만날 수 있지만 여기 시티은행 PB센터 가려면 적어도 뭐 5억, 10억 정도의 자산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박리담의 그러한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산 관리를 촘촘하게 하고 자산의 규모가 굉장히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도 로열티가 굉장히 크다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조직에서 시티은행이 만약에 국민은행이 시티은행을 인수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변화가 생길까? 국민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경쟁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가정을 해보는 거고,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뭐다? WM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대부분 우리가 나눌 때 개인금융과 기업금융만 나누는데 WM도 여러분 재테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반드시 저는 좀 지원을 해보고 생각을 넓혀봤으면 좋겠어요. 이 WM이라는 건요, 개인금융에도 연결될 수 있고요, 기업금융에도 연결될 수 있어요. 즉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간다면 뭔가 세일즈하고 상품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 그 상품 판매에 대해서 내 KPI가 붙어가는 게 PB라는 직군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은행이 WM 부분에 인수할 경우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낮았던 신탁자산 규모가 단숨에 2위까지 빠르게 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팩트에서도 알 수 있는 건 뭐다? 의외로 국민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신탁 자산의 규모가 가장 낮았다는 거예요. 근데 시티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2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지금 국민과
신한이 리딩뱅크로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 WM 사업에서도 리딩그룹에 걸맞는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시티은행과 WM 부분을 인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러분들은 우리까지는 그렇게 크게 알 필요 없고요. 시티은행의 WM 부분은 지난 4월 미국 시티그룹이 국내 소비자 금융 출구 전략 방침을 밝혔을 때부터 인수 매력도가 높은 부분이다. 물론 시티은행은 철수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WM이라는 굉장히 알짜배기 부분을 어디 은행이 갖고 갈 거냐, 이런 게 이제 주목이 될 방향성이다. 자, 국내에 프라이빗 뱅커 인프라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등 긴 업력을 통한 풍부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충성 고객인 고액 자산가들이 많다. 그거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그대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국민은행은 시티은행의 WM 부분을 인수를 통해 미래 유망 사업으로 꼽히는 자산관리 부분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다? 미래 유망 산업이 꼭 비대면과 글로벌 뿐만 아니라 여기에 WM도 들어가는구나, 포함되는구나. 우리는 이거를 알면 되는 거예요. 자산관리 부문은 대면 채널을 바탕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중요성이 커서 인터넷 은행과 빅테크 공세 속 전통은행의 경쟁력을 갈 수 있는 분야 손꼽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모든 금융산업이 다 비대면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전통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주는 거는 AI가 해주는데 한계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산가들은 대부분 지금 돈이 많으신 자산가 분들이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어떠한 동거래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신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의 입장이라면 이율이 조금 높은 데가 있으면 거기로 당장 옮겨갈 것 같지만 돈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거나 이제 그러신 분들은 사람한테 뭔가를 맡기는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 중에 세일즈를 잘한다 그런 요소들 많이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한테 그 마음을 얻는 게 신뢰인 부분이냐 아니면 의사소통의 부분인 거냐 아니면 전문성의 부분인 거냐, 그게 다 다르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터넷 은행과 빅테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은행만이 경쟁력 가질 수 있는 분야는 뭐다? 자산관리 부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유망 사업으로 꼽히는 이유도 여기까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채용 인원이 줄어도 내가 언제 잘릴지 그런 걱정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채용 인원은 계속해서 줄긴 줄 거지만 적정 수지가 있을 거라고요. 거기서 더 이상 줄이지 못해요. 하지만 여기에서 내가 좀 더 살아남고 내 커리어를 잘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러한 것에 맞춰서 내가 자산관리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고 한다면 기회가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앞으로도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저금리와 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자산관리 서비스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을 나타낸 거고요. 자, 시중은행 신탁자산 운용 실적 한번 볼게요. 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T 막 다 있는데 규모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운용 실적은 지금 국민이 KB가 굉장히 우수하죠. 자, KB금융은 그룹 차원에서 윤종규 회장의 지휘 아래 WM 사업 강화에 힘을 쏟았대요. 그러면 KB금융그룹에서 지금 WM 사업 강화에 쏟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은 그닥 많이 변하진 않을 거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행이 지난해 신탁자산 운용으로 거둔 수익은 2,489억으로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KB가 신탁자산 규모는 지금 시중은행 중에서 하위지만 약점이지만 그거는 시티은행은 이렇게 인수함으로써 보완하면 되는 거고, 신탁자산 운용을 잘한다는 거잖아요. 운용으로 거둔 수익은 뭐다? 약 2,500억 원으로 시중은행 가운데 제일 높았다. 이게 강점이에요. 2위인 시중은행과 2위인 신한은행과는 지금 얼마 차이가 나요? 2위 1872억이니까 600억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래서 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에도 2,910억 원의 WM 수익을 내면서 신한은행과 1,390억 차이를 계속 벌리고 있는 간다. 자, 근데 신탁자산 규모가 여기 보시면 어떻게 돼요? 낮잖아요. 지금 신한에 비해서 신탁자산 운용보다. 그래서 타 시중은행보다 열유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WM 자산 규모 시티은행과 합치면, 국민과 시티를 합치면 약 82조가 되고, 만약 국민은행, 시티은행, WM 자산을 인수할 경우 1위 신한보다 낮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뒤를 추격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시면서 WM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구나. 내가 지금 너무 자소서랑 면접을 개인금융과 기업금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WM과 연결시켜 본다면 훨씬 더 나은 금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이 금융산업의 변화에 내가 대응하는, 변화하는 태도,
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기업 분석 자료 여기 조금씩 한 25개 정도를 지금 여러분한테 해드릴 텐데,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정리.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제가 수요일 정도에 이벤트를 개최할 테니까 그 방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매식경을 계속 보는 친구들도 있고, 지금 자소서 쓰기 바빠서 그냥 넘어가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 과정들을 모여서 여러분 진짜 결과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막 준비하고 요 이 땅 자소서 면접 이거 끝나서 나 합격 그렇게 되는 게 절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되는 사람은 정말 상위 5%도 안 될 것 같다. 그럼 나머지는 뭐다? 무난하게 계속해서 내 발자취를 계속해서 만들어 간 사람 그 사이에서 뭔가 하나가 걸린다. 그럼 거기에서 우연치 않게 뜻하지 않는 그 기회가 나한테 올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아무튼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해주시고요. 여러분이 학습한 내용 댓글로 쭉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